모세의 길,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미국 영향하에서의 전시 중립은 모세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한국에서 가장 열광적인 단어는 독립, 광복, 과거에도 지금도 모든 국민에게는 열광적인 단어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입장에서 독립이란 용어는 내 식민지로 만들기 전에 하는 말이다. 즉 맹수가 들소를 먹이로 하기 전에 고립시키는 말이다. 일본도 강화도 조약에서 한국은 독립국이라고 했고 중국도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말했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상의 독립은 이처럼 말 한마디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로 승인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한다. 전쟁을 해서 식민지를 주권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국제법은 승자의 법이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한국은 독립국이 될 수가 있었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한일 합방을 할 수가 있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해전인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에 승리했기 때문에 다시 한국을 국가로 승인할 수 있었다.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는 말 한마디면 한국의 국제법적으로 독립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나 미국으로부터 독립이란 지위를 얻어내기는 어렵다. 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국제법상 독립이라는 지위를 얻어내기 위해 1905년에서부터 1943년까지 38년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고 하나하나 국제법적인 조건을 맞추어 나가야 했다. 그래서 카이로 선언에서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얻어냈다. 그리고 다시 4년의 태평양 전쟁을 거친 후에야 국제법에 따른 국가 승인을 얻어낼 수가 있었다. 첫째, 멀고도 험한 길이다. 미국으로부터 독립이란 확약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1905년 카스라-테프트 협약, 즉 미국이 한국이 노예 상태임을 확인한 국제법적인 문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국제법적인 행위로 먼저 민족 자결주의가 있다.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 3.1 운동을 미국에 알렸다. 다음은 임시정부의 수입을 통한 유임 통치 청원을 국제연맹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본이 상임이사국인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은 1931년 만주 사변을 계기로 제네바에서 일본의 국제법적 위반 행위를 조목조목 공론화시킴으로써 일본을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외교의 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젠 이 모든 행위를 미국 시민에게 알려 여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기독교 목사를 중심으로 의회에 청원을 하고 특히 그가 저술한 자펜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속내를 드러내다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됨으로써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켰고 민주당의 외교 정책으로 채택되어 마침내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노예 상태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독립시킨다는 국제법 규정을 만들어낸다. 미국에 의한 독립을 명문화한 것이다. 둘째, 제주도만한 정부. 독립이 되어도 외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건국 승인이 필요하다. 이제는 반대로 중국, 일본, 러시아로부터 개별 국가 승인은 매우 힘든 길이나 미국을 통한 유엔 총회의 승인은 커피홀에서 애걸복걸하면 되는 손쉬운 길이다. 특히 신탁 통치가 발표되었을 때 이젠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했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신탁 통치가 되는 것은 이미 통일이 물 건너 갔다고 할 수가 있다. 미국만의 신탁 통치가 되면 통일이 가능하나 소련이 개입하면 공산주의 정부도 생기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김구가 강력한 반탁 행위를 했을 때 조심스럽게 동조한 것은 바로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신탁 통치의 다음 단계인 유엔의 국가 승인을 추진할 동력이 생긴 것이다. 제주도만한 정부라도 있어야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직접 미 국무성에 유엔의 국가 승인을 신청했다. 더욱이 중국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 승인의 협조가 필요했고 1948년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에서 48대 6으로 한국의 국가 승인을 얻어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모세 이승만이 마지막 단관에 봉착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보다는 후방의 공산주의 혁명인 빨치산 투쟁에 더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박헌영에게 일임했던 남로당 투쟁이야말로 공산주의의 승리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3년을 지루하게 전쟁을 끌었지만 이승만의 철저한 빨치산 투쟁은 그런 기회를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스탈린이 과로로 죽자 급히 전쟁은 마무리되었다. 반면에 이승만은 계속적으로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 지위를 걷어차버리고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동맹국으로 만들 기회로 생각한 것이다. 카이로 선언이 없었으면 한국은 일본과 같이 전범국이 될 수밖에 없고 한미 동맹 관계가 아니면 식민지나 속국의 관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결사적인 한미 동맹이 만들어졌다. 한미 동맹 아래에서 남북한의 휴전 상태가 바로 모세가 꿈꾸던 미국 영향하의 전시 중립이었다. 모세가 한국을 신천지에 내려놓은 지 70여 년이 흘렀다. 과연 이 국제법적인 조건이 한국의 최적인가 아닌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다. 감사합니다.